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수서발 KTX를 운영하기 위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냐 아니냐 또는 민영화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WTO나 FTA 등 우리나라의 대외적 약속과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관계자들께서 많은 언급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 민영화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본 구조에 민간의 자본이 있느냐는 것이 요체가 될 텐데요. 지금 코레일의 자회사의 자본 구성을 이미 발표한 대로 보시면 이 코레일이 49%, 나머지 51%도 모두 공적 자금, 연기금,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이 민간의 자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본의 구성을 봤을 때 이것이 민영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것을 국제화해서 아주 갈피를 짚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또 기타 FTA 또 그 전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가입을 했던 WTO 체제의 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기억을 살려보시면 한미 FTA를 인준하고 국회에서 토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표적으로 내국민 대우, 재해국 대우의 원칙에서 예외로 이러이러한 권한은 유보를 하겠다고 했던 조항들이 있다고 아마 설명을 드린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유보에 현재 유보라는 것이 있고 미래 유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 유보는 말 그대로 그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떤 종류의 권한을 취해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미래 유보가 4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기업에 관한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최약국이 개입하지 말라.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100% 권한을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공기업 전체에 관한 것이고, 그럼 철도 운송에 관해서는 더 특정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현재 유보에, 현재 유보가 4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9번째입니다. 거기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입니다. 코레일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철도 노선은 코레일만이 운영한다.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2005년 6월 30일 이후가 되는 거죠. 는 경제적 수요 심사, 수요가 있다면은 그때 협상할 때 당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이후니까 지금 면허를 통해서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따라서 면허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면허의 내용에는 민간 자본의 이 개입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2005년 6월 30일, 이 2005년 6월 30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것인데요.
2004년 12월에 철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철도사업법이요. 그러고 공포하고 6개월 뒤에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날짜가 2005년 6월 30일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05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고요. 이 마지막으로 한미 FTA나 기타 FTA 외에 그보다 더 앞서서 이 WTO 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체제가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DDA라는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방을 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03년 4월입니다. 우리 당시 참여정부입니다. 그때에 이 WTO의 연장선인 DDA의 철도 운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양호를 하겠다. 그 한 내용이 앞서 한미 FTA에 반영된 바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2003년 4월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정책으로서 추가적인 회사를 만들도록 하되 그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소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절차에 따라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약 당사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제화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행정부의 소관 장관이 면허라는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하겠다 말겠다 그 한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에 현재 유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FTA가 발효될 때 발효 당시까지 되어 있던 개방의 정도는 유지를 하고 거기서 개방의 정도를 더 축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면허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갈 수 있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면허는 소관 장관의 면허입니다. 그거를 개방을 더 축소를 해서 규제를 더 강화해서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약속의 위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배 요소가 있고 장애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뒤로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면허라는 절차를 거쳤고 그 면허의 내용은 전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없는 코레일과 공적 자본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